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일 새벽입니다. 어제 자유통일당이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창당 행사장에 걸려있는 구호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맹세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념은 자유, 우리의 무기는 헌법,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 우리의 목표는 자유통일, 국민혁명으로 자유통일 그날까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아주 딱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모든 가치와 목표와 행동, 윤리가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용어를 선택을 한다면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이념 정당으로서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창당식에서 김문수 대표의 연설이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효자가 하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효자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세력이죠. 대한민국의 국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겠다. 그것도 싸워서 지키겠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김정은 그리고 주사파 연합 세력과 싸우겠다 하면 이게 효자입니다. 효자. 그런데 집안이 편하려면은 효자를 잘 키워야 됩니다. 모처럼 효자가 나왔는데 왜 창당하느냐고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창당을 하면은 효자가 나오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면은 칭찬해야 될 텐데 우파 분열이다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욕을 하는 이들이 들어있는데, 그 논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대충 자신의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을 대의라는 명분으로 포장을 하고, 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의 입장을 마치 대한민국의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서 자유통일당 창당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제가 비판을 해볼 생각입니다. 첫째, 우파분열이라는 비판입니다. 우파분열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새누리당 내의 탄핵파 60여 명이 김정은과 싸우는 자당 대통령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서 김정은 세력과 손잡으면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좌익 부역질을 한 세력이 이번에는 아무런 반성 없이 시대의 역적질을 덮고 가자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합이란 명분으로 그래요. 이 탄핵파가 바로 항구적 우파 분열 세력입니다. 반성도 없고 지금도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비판하는 자유통일당을 분열 세력이라고 하면 됩니까? 자유통일당은 통합 세력입니다.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탄핵파의 반인륜적 적반하장에 분노한 보수 성향 국민들이 지금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자유통일당이란 대안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지금 어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지지율이 폭락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34%인데 이게 지금까지 조사된 이 정권 출범하고 나서 최저입니다. 그러면 떨어진 만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야 될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도 1%가 떨어졌어요. 무당파가 늘었습니다. 그럼 뭐냐 이게? 황교안, 유승민의 야합에 가까운 통합 시도가 우파를 분열시키고 있답니다. 우파를 분열시키고 있는 사람은 황교안, 유승민이지, 거기에 대해서 보수 이탈표를 쓸어 담아야 되겠다고 나온 자유통일당이 아니죠. 탄핵 이후 3년이 흘러도 이 정치적 참사에 대하여 반성도
정리도 하지 못한 한국당의 비겁과 나태가 우파 분열을 자초한 장본인입니다. 적과 내통하여 자유우파 대통령을 몰아내고 감옥에 보낸 자들을 만약 형사처벌을 한다면 무기징역이나 사형감 아닐까요? 이완용과 같죠. 아니 더하죠. 왜냐?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넘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고종이 팔아넘겼죠. 고종이 실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상은 일본 제국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누리당의 탄핵파가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이 나라를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막상막합니다. 이완용과. 자유한국당은 탄핵의 진실을 직시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억울하게 탄핵당한 박근혜의 세 번째 저주를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주는 2017년 대선 패배, 두 번째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대패, 그리고 이번 총선이 세 번째 저주가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대역죄를 저지르고도 반성문 한 장 쓰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공경에 처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저지른 거짓말과 행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화당이 단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민주당의 공세로부터 그 문제 많은 트럼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의 탄핵파들은 왜 배신을 했습니까? 배신한 명분을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박근혜를 몰아내야 좌파 집권을 막을 수 있다. 반대가 됐지 않아요? 자기들 손으로 대통령을 몰아내고 감옥에까지 쳐놓고 석방운동도 하지 않는 사이에 문재인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적폐 몰이 수사를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쓰러뜨리고 있는 그 책임에 대해서 반성문 하나 쓰지 않는다면 정계에서 은퇴를 하든지, 아니 반성문도 쓰지 않고 또 출마해가지고 우리를 뽑아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 얼굴에 침 뱉는 거죠. 거기에 화를 낸 세력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대안으로서 자유통일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투쟁에서 생긴 정당입니다. 정치 세력으로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정통성과 정체성과 정당성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채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강령에 담고 김정은과 주사파를 주적으로 명시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4월 총선의 성패와 관계없이 이런 정당이 탄생한 것은 대한민국의 축복입니다. 김정은 세력과 맞짱을 뜨겠다고 나선 용감하고 유일한 전투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군도 이렇게 무력화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자유통일당이 김정은 세력과 맞짱 뜨겠다고 하면 박수를 보내야죠. 효자가 나왔는데 뺨을 때리고 있습니다. 침을 뱉고 있어요. 자유통일당이 그 구호대로 자유를 신념으로 헌법을 무기로 자유통일을 목표로 잡고 김정은 세력과 싸울 때, 그리고 국민들이 감동하면 한국당도 자극을 받아서 달라지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파의 외연이 확대되는 겁니다. 우파가 커지는 겁니다. 경쟁하면 시장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당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치판의 경쟁 원리고 모습만 다를 뿐이지 이게 바로 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지금 자유통일당의 등장을 분열책동이라고 욕하는 것은 왜 시장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상품을 생산하는데 왜 옆에 또 다른 공장이 서느냐는 거 비판하는, 즉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시장 독점 세력과 마찬가지예요. 시장 독점 세력은 정치 독재 세력과 같아요. 경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쟁, 선의의 경쟁. 그것도 못하게 한다면은 그 자유통일당 창당을 비판하는, 분열이라고 비판하는 그 자세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시장 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질까지 듣고 무조건 뭉쳐서 총선에 이기자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이건 야합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겨본들 오합지졸인데 무슨 수로 상권을 장악한 계급 투정론자들의 대한민국 말살 책동을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몸과 영혼까지 다 팔아 넘기고도 진다면 뭐 주고 뺨 맞는 격 아닙니까? 싸우다가 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은 이런 식의 몸 팔고 영혼 파는 이거는 자아부정이니까, 그래서 지면 자살입니다. 자유통일당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자유와 통일이라는 두 단어에서 나옵니다. 자유가 가진 어마어마한 생산성과 다양성, 그리고 통일이 내포한 불굴의 의지가 서로 결합된다면은 이 정당은 남북한의 좌익 기득권 부패 세력을 일소하고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통일당은 총선용이 아니라 자유통일용이어야 합니다. 국민혁명으로 자유통일 그날까지 활동해야 할 정당입니다. 일회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을 받들어 반역 세력과 싸우겠다는 효자입니다. 집안이 편하려면은 자유통일당 같은 효자를 잘 키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